올 시즌이 거의 막바지로 향해 가는 가운데 어느 팀은 활짝 웃고 어느 팀은 눈물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죠. 하지만 그것도 올해까지만입니다. 2026년 F1의 모든 것이 뒤집힐 만큼 거대한 규정 개편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이런 대규모 규정 변경은 지금의 강팀을 한순간에 약팀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7년간 F1을 지배했던 메르세데스도 2022년 규정 변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순식간에 정상에서 추락한 적이 있죠. 그만큼 F1의 규정 변경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왕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정도의 충격과 격변을 가져옵니다. 2026년에 F1은 대체 뭐가 얼마나 바뀌는 걸까요? 원투 피니시에서 준비한 2026 시즌 F1 규정 변경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중요한 얘기 먼저. F1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해외 웹사이트에서 F1 직관 티켓이나 굿즈를 직접 구입하거나 외국 커뮤니티에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 자칫 방심하다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결제정보가 순식간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난 컴맹인데 어쩌지?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노드 VPN이 있기 때문이죠. 노드 VPN은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IP 주소를 숨겨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PC와 모바일에서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하든 어떤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든 여러분들의 카드 결제 정보와 개인 신상 정보가 절대 새어나갈 일은 없죠. 또한 노드 VPN을 활용한다면 국내 이용이 차단된 F1 TV 프로 서비스나 해외 전용 플랫폼 이용도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에서 국내 접근이 차단된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반대로 해외에서 국내 콘텐츠를 시청할 때 125개국 7,800대의 초고속 서버를 통해 언제든 자유롭고 끊김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지만 클릭 한 번으로 순식간에 해외에 있는 셈이 되는 거죠. 특히 해외 항공, 숙박 예약 사이트나 온라인 쇼핑몰들은 소비자의 접속 기록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드 VPN을 이용하면 쇼핑할 때도 가격 비교를 통해 더욱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행 숙소 예약할 때 노드 VPN을 써서 접속 국가를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꿨더니 약 300파운드 정도 금액이 세이브 되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 지금 원투피니시 전용 특별 링크를 통해 노드 VPN 이용권을 구입하시면 최대 75% 할인가로 4개월 동안 무료 이용 혜택까지 있으니 이번 기회에 노드 VPN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온라인 생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모든 경쟁 스포츠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이기는 것이죠. F1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에서 우승하고 나아가 시즌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단연 트랙 위를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는 레이스카를 만드는 일입니다. 각 팀은 남보다 0.1초, 아니 0.001초라도 더 앞서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최고의 속도를 찾아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FIA는 꾸준히 규정을 바꾸며 팀들의 무한 개발 경쟁에 적절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끔은 일부 팀들이 규정의 빈틈을 기가 막히게 찾아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혁신적인 파츠로 대박을 치기도 합니다. 2009년 브런 GP의 더블 디퓨저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기술이 불공정하거나 혹은 다른 팀들이 따라하기엔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면 대부분 다음 시즌 규정 변경을 통해 곧장 금지되곤 합니다. 그냥 무조건 빠르게 달리게 만들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너링 속도와 직선 최고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가 났을 때 위험성과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커지게 됩니다. 물론 서킷 자체의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서킷이 가진 물리적, 공간적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F1은 일정 주기마다 차와 엔진의 성능을 규정으로 제한하며 일종의 날개를 한번 접어두게 만들었다가 새로운 규칙 안에서 다시 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구조를 재정비합니다. F1의 규정 개편은 단순히 기술을 막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리셋 버튼 역할을 하는 것이죠. F1은 포뮬러1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포뮬러는 참가하는 모든 차량과 팀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 또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FIA는 1950년 각국에서 제각각 열리던 자동차 경주를 표준화하기 위해 통일된 경주용 자동차 기준과 경기 운영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포뮬러1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 F1의 규정은 지금처럼 방대하고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공식 규정은 레이스 프로그램 책자 속 별지 형태로 끼워져 있었고 분량은 겨우 3페이지에 불과했죠. 거기에 적힌 내용도 단순했습니다. 출전료, 기술 규정, 상금이 전부였죠. 스포츠 레귤레이션 역시 간단했습니다. 피트스톱은 연료, 오일 등의 보급을 위해 딱 한 번만 허용되었고 차량 작업은 3명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엔 차량 최소 중량 규정도 없었고 심지어 헬멧 착용도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흐르며 F1은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을 만들기 위해 경기 운영 방식과 차량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다듬어왔죠. 특히 차의 디자인과 구조를 다루는 규정은 속도, 비용, 흥행, 기술 발전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라운드 이펙트 등 공기역학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차량의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졌고 그에 따라 사고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1980년대 들어서는 그라운드 이펙트가 전면 금지되고 차량 충돌 테스트가
의무화됐죠. 하지만 터보 엔진의 엄청난 출력 덕분에 차는 다시 더 빨라졌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속도 제한 규정이 다시 추가되다가 결국 1980년대 말에는 터보 엔진 금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액티브 서스펜션, 자동 변속기 같은 첨단 기술이 등장하면서 상위팀과 하위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1994 시즌을 앞두고 이런 기술 대부분이 금지됐죠. 그러던 중 1994년 이몰라에서 롤란드 라찬베르그와 아일톤 세나가 잇따라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면서 F1은 다시 한번 대규모 안전 혁신을 추진하게 됩니다.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로 성능 제한, 윙 위치 조정, 차고 상승, 드라이버 보호 장비 강화, 서킷 구조 변경 등의 조치가 연이어 도입됐죠. 1990년대 말에는 엔진 출력 감소, 차량 폭 축소, 타이어에 그루브를 넣어 기계적 그립을 줄이는 등 속도 억제를 위한 규정들이 추가되었고, 이런 흐름은 200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속도를 억눌러도 각 팀은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규정의 빈틈을 찾아내는 기술도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대부분 다음 시즌에 전부 금지되곤 했습니다. 다 잡아낸다 요놈들! 2014년부터는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이 도입되며 F1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개발 시간 때문에 팀 간 파워 유닛 기술 격차도 크게 벌어졌죠. 이에 F1은 팀 예산 상한제 도입, 추월을 늘리기 위한 차량 폭 축소, 타이어 폭 20% 확대, 윙 구조 단순화 같은 조치를 도입해 격차를 줄이고 흥행성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그라운드 이펙트 기반의 신규 차체 규정을 통해 앞차의 더티 에어의 영향을 줄이고 더 가까이 붙어서 추월을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죠. 그 밖에도 타이어, 안전장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더해지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F1 규정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아, 복잡하다 정말. 하지만 2026년부터 F1은 또 한 번의 대규모 규정 변경을 맞이합니다. 지금의 레이스카보다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민첩한 형태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FIA는 이번 변화를 두고 더 경쟁적이고 더 안전하며 더 지속 가능한 F1 시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 변경 내용은 크게 파워트레인, 셰시, 공기역학, 안전 분야가 있는데요. 우선 파워트레인의 변화부터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에서 전기 모터 비중이 늘어납니다. 엔진의 출력은 약 530마력 정도로 줄어들지만 전기 모터의 성능이 무려 3배나 강화된 470마력 수준의 힘을 내게 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총합 출력이 1000마력대에 근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파워트레인은 100% 지속 가능한 연료로만 구동됩니다. 또한 엔진 제조사들의 F1 진입 장벽을 높이던 기술 MGU-H는 과감히 제거됐습니다. 개발 난이도도 높고 비용도 많이 들면서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죠. 그 대신 브레이킹 시에는 2020년 레이스카 대비 2배 가까운 에너지 회수량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추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일종의 전기 부스터인 매뉴얼 오버라이드 시스템도 새로 들어옵니다. 이 기능은 드라이버가 필요할 때 전기 출력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려 추월 경쟁 시 결정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죠. 차체의 변화도 아주 큽니다. 지난 20년 동안 F1 레이스카는 각종 안전장치가 추가되면서 차량이 점점 더 크고 무거워진 탓에 주행 민감성은 떨어지고 모나코나 이몰라 같은 트랙폭이 좁은 클래식 서킷에서 추월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2026년부터는 차량 크기가 크게 줄어듭니다. 차폭은 1.9m로 줄고 휠베이스도 3.4m로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10에서 20cm 정도 작아지는 셈이죠. 크기가 줄어든 만큼 무게도 감량되어 최소 중량은 약 768kg 정도가 됩니다. 차량이 작아지고 가벼워지면 당연히 더 민첩해지고 좁은 서킷에서의 배틀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죠. 타이어도 더 슬림해집니다. 18인치 휠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차량 전체의 공기 저항과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앞 타이어는 25mm, 뒷 타이어는 30mm 더 줄어듭니다. 공기역학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데요. 극적인 추월 장면을 많이 탄생시켰던 DRS가 2026년부터 F1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뭐라고? 대신 프론트 윙과 리어 윙이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액티브 에어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드라이버는 경기 내내 Z 모드와 X 모드를 오가며 직접 에어로 세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Z 모드는 플랩을 세워 다운포스를 증가시키고 코너링 성능을 높이는 모드, X 모드는 플랩을 눕혀 드래그를 줄이고 직전에서 최고 속도를 극대화하는 모드입니다. 특정 구간에서만 DRS를 사용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드라이버가 경기 내내 수시로 모드 스위칭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 사이버 포뮬러잖아. 프론트 윙은 이전보다 100mm 더 좁아지고 리어 윙 역시 단순화되며 두 윙 모두 액티브 플랫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앞바퀴를 덮고 있던 휠 아치도 제거되고 2022년부터 도입되었던 벤츄리 터널 기반의 그라운드 이펙터 플로어는 다시 금지됩니다. 덕분에 다운포스는 약 30% 줄어들지만 대신 드래그는 무려 55%나 감소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속과 최고 속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는 변화인 셈이죠. 안전 기준은 더욱 강화됩니다. 차량 앞부분에는 2단계 충돌 보호 구조가 적용되어 정면 충돌 시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롤 후프는 더 높은 하중을 견디도록 강화되며 측면 충돌 보호도 강화됩니다. 또한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드라이버나 관계자들이 즉시 알아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전기 상태 표시를 알리던 조명이 전등됩니다. 하이브리드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필수적인 변화죠. 정리해보면 2026 시즌 F1의 새로운 규정들은 그동안 드라이버와 팬들이 바라왔던 방향과 꽤 잘 맞아
맞아떨어지는 변화들입니다. 더 활발한 추월, 더 치열한 경쟁, 그리고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F1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셈이죠. 만약 이 모든 변화가 기대한 만큼 제대로 작동한다면 2026년은 최근 F1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은 2026년 새 규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모든 것이 바뀌는 새로운 F1 2026 시즌을 함께 기대해보시죠. 오늘 영상은 노드VPN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으며 원투피니시 전용 혜택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